안녕하세요. 한광욱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의 옆면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가리는 과계교합이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위의 치열들이 아래 치열들에 대해서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전후방적인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아에 이렇게 브라켓이라고 불리우는 교정장치를 부착을 하고 철사를 넣게 되면 약간은 이런 과계교합이 개선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 앞니에서 보듯이 브라켓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계교합의 개선은 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위의 앞니를 뒤로 보내는 것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아래 앞니에 브라켓이 다 보일 정도로 과계교합을 해소를 해줬는데, 이때 제가 사용한 방법은 위의 앞니 뒤쪽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바이트 레진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파란색 레진을 붙이게 되면 환자분이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이 파란색의 바이트 레진에 걸려서 더 이상 다물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과계교합이 해소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바이트 레진을 도입한 이유는 과계교합이라는 게 왜 생길까에 대한 궁금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머리뼈 전체를 보게 되면 치열들이 있는데, 위 치열들과 아래 치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 개로 찍히는 이런 교합 접촉점에 의해서 윗치열들과 아래치열들이 서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지점들 또는 교합 접촉점들 또는 스탑들에 의해서 윗치열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아래치열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교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윗치열들과 아래치열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판때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두 판때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어금니 쪽에 해당하는 뒤쪽에서 하나의 스탑이 만들어지고, 또 앞쪽에서는 앞니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스탑이 만들어져서 두 개의 판때기가 안정적으로 서로 지지되고 있는 이런 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교합이 이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후방적인 문제, 즉 위치열들이 앞으로 나가 있거나 아래치열들이 뒤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후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방 쪽에 있는 스탑이 완전히 소실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환자분의 입이 다물어지면서 과계교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치열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머리뼈 쪽에는 여러 가지의 근육들이 있는데, 특히 입을 다무는 근육에 의해서 앞쪽에 스탑이 없기 때문에 입이 더 잘 다물어지면서 이렇게 과계교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육의 힘이 좀 약한 분들은 2급 교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이 이렇게 확 다물어지면서 과계교합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개방교합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가진 여러 가지 뼈의 형태나 또 근육의 힘 등에 따라서 부정교합의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후방적인 관계를 수정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전후방적인 관계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열들을 뒤로 보내려고 하면 앞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래 앞니에 갈려서 더 이상 후방 이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위의 앞니 뒤쪽에 해당하는 부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여기에 파란색의 바이트 레진을 올리게 되면 아래 앞니가 이 바이트 레진에 의해서 스탑이 형성이 돼서 깊게 다물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과계교합이 해소가 되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위치열들의 자유로운 전후방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후방적인 이동을 시켜보면 위치열들이 뒤로 가고 아래치열들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자연적인 치아에 의한 스탑이, 전방의 스탑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적인 스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파란색으로 된 바이트 레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하죠. 자, 아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바이트 레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과계교합이 해소된 상태를 만들어주고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 사이에 전후방적인 이런 유격을 이용해서 위치얼들을 뒤로 보내고 아래치얼들을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전후방적인 유격은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후방적인 전체적인 치열의 교합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 앞니 뒤에 붙였던 바이트 레진은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제거를 해준 것이고요. 그런 후에 교정 치료를 완료를 해서 이렇게 깔끔한 교합 관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프라핏과 에커만이라는 유명한 교정학자 분들은 교정적인 문제를 뭐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냐면 하나는 덴토페이셜 어피어런스, 즉 골격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치아의 문제에 국한해서 또 볼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의 문제라는 것은 세 가지의 평면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트랜스버스, 횡적인 문제, 즉 그러니까 앞궁이 넓으냐 좁으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세지탈 또는 AP라고 하는 전후방적인 문제입니다. 즉 위치얼들이 앞으로 나갔냐 아래치얼들이 앞으로 나갔냐 이런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버티컬이라고 해서 과계교합이냐 아니면 개방교합이냐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케이스의 환자는 전후방적인 문제와 그리고 수직적인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의 이런 교집합에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집합에서 이 환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제와 전후방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환자는 여러 가지 X축, Y축, Z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평면에서 수직적인 문제와 전후방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 상태를 돌아가 볼까요? 분명히 과계교합을 가지고 있고 전후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치료 과정에서 보여드렸듯이 전후방적인 문제, 앞뒤 관계를 고치고 싶다면 위아래 관계, 즉 과계교합의 문제를 먼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직적인 문제를 전후방적인 문제보다 먼저 해소를 해야 비로소 전후방적인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인 문제, 즉 과계교합의 문제를 해소만 해놓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과계교합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이트 레진이라는 도구를 썼는데 그 바이트 레진이라는 거를 영원히 붙여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트 레진 없이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고 싶다면 앞뒤 관계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즉 전후방적으로 위치얼들을 뒤로 보내서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 쪽에 자연적인 스탑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비로소 뒤쪽에 있는 바이트 레진을 제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앞뒤 관계를 고치고 싶다면 위아래 관계를 먼저 고쳐야 하지만 그렇게 고친 위아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앞뒤 관계도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두 차원의 문제는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고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마지막에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이제 앞니가 튀어나와서 앞니만 그냥 뒤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또는 저는 깊게 물리기 때문에 이걸 깊게 물리는 것만 좀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것만 콕 집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교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만큼 쉽지는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는 교정 치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케이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널을 가지고 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